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우리 기술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휴가 끝나고 이제 첫 번째 거래일이었어요. 일단은 뭐 상승은 나와 줬지만 적지 않은 상승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추세가 워낙 좋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약간은 실망을 했을 수도 있었던 하루였다. 다만 이 두 번째 투자 경고 상태예요. 그렇다 보니까 투자 경고에 걸리게 된다라면 제가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언급드렸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투자 경고를 풀고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경고 풀리자마자 슈팅이 나왔죠. 요거 이제 예상 시나리오대로 좀 진행이 된 거고요. 두 번째 투자 경고에 걸렸기 때문에 이제는 투자 위험으로 가면서 이 거래 정지를 갈 수 있다. 그죠? 혹은 이번에도 투자 경고를 풀고 횡보 이후에 슈팅이 나오는 패턴. 제가 비슷한 사례를 한번 보여드려 봤어요. 그런 패턴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져보자라고 언급을 드렸고, 자, 오늘의 시장 중심 섹터는 뭐였죠? 아쉽게도 증권주였습니다. 증권주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원전 섹터가 조금은 아쉬웠다. 아무래도 시장에 돈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죠. 아무리 거래가 활발하고 하더라도 메인으로 갈 수 있는 섹터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원전이 아닌 이 증권주, 실제로 이 검색 순위 상위를 보시게 되면요, 미래에셋증권이 이제 대장이죠, 최근에. 그리고 요즘 안 보였던 이런 증권주들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이런 애들, 소형 증권주 애들도 오늘 강한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의 메인은 증권주였다. 다만 원전 섹터 역시도 계속해서 좋은 호재들은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어떤 호재가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의 대미 투자 1호는 원전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실제로 미국 외신에도 보도가 됐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에는 중요한 재료죠. 결국 세력 입장에서도 올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술 결국엔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자, 오늘은 수급 중에서 제가 좀 특이한 부분을 발견을 했어요. 자, 최근에 이게 우리 기술의 대차장고거든요. 대차장고가 줄진 않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공매도가 지금 힘을 응축하고 있나? 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같이 비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건 실제로 우리 기술의 현재 공매도가 진행됐던 부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특이점, 최근에 주가가 상승해주는 과정에서 공매도가 진행됐던 비중은 줄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공매도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좀 부족하시더라고요. 이거 한 번만 알아두시면 다른 종목에서 해석할 때 꼭 필요한 요소들이니까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기준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쁘신 만큼 바로 시작해 볼 거고, 시작하기 전에 요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이왕이면 시작 전에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을 제작하는 입장에서 좋아요, 구독이 좀 많이 눌려야 우리 구독자분들이 도움이 되셨구나 라고 좀 판단되는 기준이니까 영상 시청해 주시고, 도움이 되셨더라면 영상 뒤에서라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댓글창, 제가 요즘에는 이제 이 두 가지를 같이 외치고 있죠. 자, 축제 혹은 매도 금지. 금지는 적어도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매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아쉽게도 일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매도가 나왔는데, 자, 우리는 이게 이제 시작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축제의 초입입니다. 자, 메인 이벤트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메인은 아직 멀었습니다. 광기 구간이 나오려면은 아직 더 가야 된다. 자, 그 일정에 대한 부분도 오늘 제가 말씀드려 볼 테니까 집중해 주시고, 댓글창 축제, 매도 금지 아무거나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축제도 좋고요, 매도 금지도 좋고, 두 개 다 좋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수급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금융투자가 그나마 오늘 수급이 좀 강했죠. 그리고 이 투신이 이제 그래도 나름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는 긍정적인 요소이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저는 연기금이 쭉 들어오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연기금이 강하게 들어오진 않습니다. 자, 아무래도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같이 어떤 강력한 매출이 나오면서 올라간다는 느낌은 사실 좀 부족해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력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전환사채 물량이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엑시트를 위해서 소위 말해 주포들이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 기관들 중에서는요, 이 투신과 연기금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렸어요. 자, 연기금, 기관 투자자 중에 운용자금이 가장 많습니다. 얘네가 1등이에요. 2등이 투신. 그래서 얘네가 좀 연속된 매수가 들어온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제가 외국인과 금융투자는요, 항상 의심을 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렇죠? 자, 얘네들의 특징, 공매도를 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융투자가 꾸준히 들어오는데 왜 주가가 안 오르지? 혹은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는데 왜 주가가 안 오르지? 이런 의문이 드셨던 종목들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그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요거 우리 기술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써먹을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집중해 주세요. 자, 일단 요거부터 보여드려 볼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코스피에서 공매도가 실제로 진행됐던 금액입니다. 대략 한 1조 3천억 정도가 공매도가 진행이 됐고요. 자, 이 중에서 외국인이 거의 1조를 공매도를 쳤죠. 9,800억. 자, 1조 3천억 중에 1조가 거의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만큼 외국인은요, 공매도 주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70% 이상이 외국인이 공매도를 친다. 요건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기관이에요. 기관은 정도 공매도가 진행이 됐네요. 자, 개인은 얼마죠? 130억. 거의 미비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주체이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자, 기관들 중에서는요. 누가 주체죠? 바로 금융투자가 공매도의 주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금융투자가 기관들 중에서 운용자금이 이제 3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네는 회사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이에요. 투신과 연기금은요. 고객의 자산을 위탁받아서 투자를 하는 방식입니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투자가 나머지 공매도 비중의 30%가 얘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외국인이 거의 70% 이상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고, 자, 제가 좀 특이한 사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외국인과 금융투자가 들어오는데 주가가 안 오른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요. 자, 이건 테크윙이라는 종목이에요. 테크윙이 10월 말을 기점으로 해도 주가가 계속해서 흘러내리죠. 자, 근데 이때 우리가 외국인 수급을 한번 봐볼게요. 어때요? 계속해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모르시면요.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네.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데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온다? 당연히 공매도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분들은 매집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거든요. 왜 아니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 바로 커버링에 대한 개념을 아셔야 돼요. 자, 많은 분들이 이것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숏, 스퀴즈도 있죠. 자, 이게 같은 게 아니라 다른 개념이에요. 두 개의 공통점, 바로 대차를 상환하는 상황. 이거는 맞습니다. 대차는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주식을 빌리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숏 커버링은 단순하게 대차를 상환하는 행위를 우리가 숏 커버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숏 스퀴즈, 공매도 세력들, 즉 이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치는 과정에서 주가가 강력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청산을 당할 수가 있겠죠. 그 청산을 피하기 위해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 그걸 우리는 숏 스퀴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개가 같은 듯 다르죠. 용어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적어도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기본적으로 우리는 공부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아두자. 그래도 우리가 주식 공부를 하는 투자자이잖아요. 지인분들에게 요거 알려주시면 그래도 주식 많이 알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다라는 부분 강조드리고, 자, 테크윙을 예시로 들어드렸는데 이때 테크윙이 한번 대차장구를 우리가 같이 비교를 해볼게요. 자,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는데 주가는 빠진다. 근데요, 대차장구 보면 재밌어요. 자, 어때요? 대차장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요게 이제 10월 말부터예요, 요때가. 자, 요 시점이 10월 말부터 대차장구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바로 커버링이 들어왔구나. 단순하게 대차를 상환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이 사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왔지만 단순하게 대차를 상환하는 과정에서 숏 커버링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매수가 들어온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사줬지만 대차 상환을 했던 과정일 뿐이었다. 자, 이거 모르시면요, 외국인이 매집했으니까 나도 사야지. 자,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항상 외국인 혹은 금융투자가 들어온다면 우리가 의심을 하자라는 부분을 강조 드릴게요. 자, 근데 우리 기술은 좀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우리 기술은요, 어찌됐건 대차장고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6개월 차트를 보더라도 대차장고가 거의 100만 주에서, 1000만 주죠. 1000만 주에서 3000만 주까지 배배가량 늘었죠. 물론 이 대차장고가 늘었다고 해서 공매도가 진행된 건 아닙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있죠. 바로 우리 기술의 공매도 잔고를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점점 좀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대차장고는요,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주식을 빌리는 그 행위, 그걸 이제 대차라고 보시면 되고, 자, 요거는 이제 공매도 순보유 잔고량, 이게 실제로 공매도가 진행된 주식 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진행됐던 금액이 꽤 크죠.
대략 한 600억 정도 되는 부분이에요. 상장 주식수로 비중을 때리면요, 대략 한 2.9%, 3% 정도 되는 거라면 적지 않은 거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현상. 자, 보세요.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공매도 비중이 줄었어요.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바로 요거죠. 자, 52주 신고가 위치에 있다 보니까 공매도 세력들은 현재 물렸습니다. 자, 물렸다라는 거는 더 올라가게 되면 청산이 나올 수 있어요. 청산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럴 때 바로 숏 스퀴즈가 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주주 입장에선 숏 스퀴즈가 나오면 땡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지금 공매도 세력들도 물려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기술 당연히 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이고, 자, 외국인이 최근에 이제 매수가 들어온 돈 나간 돈 이렇게 좀 이어지고 있는데, 자, 꾸준한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제 들어오는 과정에서요, 만약에 이렇게 대차 잔고가 좀 줄어드는 상황이 나온다? 그러면은 실제로 숏 스퀴즈가 나왔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아직은 뭐 대차 잔고가 좀 줄어들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는 추적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다만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현재 특별한 악재가 나올 만한 건 없어요. 굳이 악재가 있다라면 바로 이 전환사채가 상장할 수 있다. 자, 우리 기술에 다트 들어가시게 되면요, 이제 조만간 이제 요게 상장할 수 있죠. 최근에 우리 기술이 자기 전환사채를 이제 매수를 했었잖아요. 53억에 사들였는데 요거를 이제 146억에 다시 한번 매도를 했기 때문에, 자, 이들이 사간 전환사채 물량들 요거 이제 28일부터, 자, 이번 달 28일부터 이제 매도가 가능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요게 소위 말해 이제 오버행 이슈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고점에서 악성 물량이 대기를 하고 있다. 이제 그걸 우리가 오버행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요 물량이 상장을 한다라면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또 요걸 같이 보셔야죠. 투자 경고에 걸렸기 때문에 투자 경고 언제 풀리죠? 투자 경고의 최초 판단일은 이때죠. 3월 4일. 3월 4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투자 경고 여부를 풀지 유지할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세력들 입장에서 아마 28일 은사치에서 아마 전환사채가 상장이 될 수 있다. 근데 제가 이것도 좀 말씀드렸던 게, 보통 전환사채는요, 최고점에서 매도가 나오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전부터 말씀드렸던 게 28일 이전에 우리 기술이 단기 고점을 찍을 수 있다. 단기 고점 찍고 주가가 이제 내려오는 과정에서, 자, 전환사채 물량이 매도가 나오고 그리거나 다시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나올 수 있다. 뭔가 또 흐름상 전환사채 물량을 받아 먹고 그리고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거든요. 원래대로라면 제가 두 가지 신호로 제시를 해드렸던 게, 바로 투자 위험으로 갈 수 있는 상황, 혹은 횡보 이후에 투자 경고 풀고 가는 패턴. 요거는 최근에 이제 현대약품이 그런 패턴으로 가고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은 상승 이후에 투자 경고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횡보, 그 다음 투자 경고 풀고 다시 슈팅. 투자 경고 또 걸리죠. 그리고 나서 횡보, 투자 경고 풀고 또 슈팅. 자, 투자 경고 풀고 다시 한번 가는 요 패턴. 지금 우리 기술이 약간 요런 흐름으로 갈 수 있다. 이 전환사채가 28일날 상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얘네들이 오버행 물량을 받아먹고 그리고 나서 갈 수 있는 그림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 다만 투자 경고 이틀 차기 때문에 당장 무조건적으로 횡보 이후에 갑니다. 이건 아니에요. 결국에는 시장에서 원전 관련된 내용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일단 내용은 계속해서 좋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 한국의 대미 투자이로는 원전 전력 설비, 이게 미국 외신에서도 나왔다라고 합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요거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원전의 경우 반도체, 조선 모두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하는 제조업, 대미 투자 1호로 꼽힌다. 자, 요거 나와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국에 원전이 필요한 이유가 뭐죠? 데이터 센터 때문이에요. 데이터 센터. 자, 근데 우리가 단순히 우리 기술 주주이기 때문에 우리 기술만 보실 게 아니라 거시적인 관점도 같이 보시면 좋죠. 자, 이걸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2030년까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비용 대략 4,000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030년까지 데이터 센터에만 4,000조를 쓴다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게,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게 기본적으로 학습을 위해서 필요한데 반도체가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요것 때문이죠. 근데 데이터 센터에서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17%밖에 안 됩니다. 생각보다 작아요. 근데 전력 인프라가 거의 4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에너지 공급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실 텐데, 자, 그렇다는 건 2030년까지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가 지어진다? 그럼 당연히 필요한 전력이 많아진다. 그럼 뭐가 중요하죠? 당연히 원자력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가 형성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 기술이
세력들도 이 논리로 지금 주가를 올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냉정하게 우리 기술이 앞으로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삼성전자처럼 잘 나온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유가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결국 세력들 역시도 명분이 필요했고 그 명분이 지금 원전 섹터의 흐름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 시점을 이용해서 주가를 들어 올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무려 거래 대금이 얼마 터졌다고 제가 맨날 말씀드리죠. 4조가 넘게 터져줬습니다. 자, 그들 역시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끝을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라는 건 제가 결국 주가의 고점은 올 텐데 지금 시점에서 역사적 신고가 122,000원이에요. 122,000원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갑니다. 제가 이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다만 결국 세력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요. 광기 구간을 만들어야 돼요. 광기 구간. 광기 구간을 만드는 이유는 시장 참여자로 하여금 모두 다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요 라운드 피겨는 2만원. 요게 이제 중요한 구간인데 요거는 얼마 안 남았어요. 금방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길게 보시게 되면은 이 5만원 라인이 이제 저항 구간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저는 5만원은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역사적 신고가 122,000원 가면 좋죠. 근데 제가 지금 시점에서 여기는 일단 우리가 원전 섹터의 흐름을 지켜보자. 하지만 자, 큰 세력이 들어왔어요. 무려 4조짜리 세력. 자, 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5만원은 가질 수 있다. 여러 가지 흐름으로 봤을 때 정부 정책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용화 가속. 자, 원전 주기는 이미 확정이 됐어요. 여기에 이게 나오고 있죠. 자, 학계에서는 원전이 최대 4기가 지어져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2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플러스 알파가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자, 거기에 이제 두산에너빌티 역시도 계속해서 공급 계약이 좀 진행되고 있고요. 자, 체코에서는 이제 추가적인 원전 역시도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자, 한전기술이 이미 추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2기에 대한 부분도 우선 협상권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가 수주할 확률이 매우 높죠. 그렇게 되면은 두산 역시도 수주를 하게 되는 거고 우리 기술은 두산의 협력사이기도 합니다. 그럼 당연히 세력들 역시 이거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해서 이제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어요. 한전기술이 목표가 상향이 되고 있다. 자, 대표적인 이제 대장주들이 있잖아요. 두산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뭐 한전기술도 마찬가지고, 뭐 현대건설도 마찬가지고, 얘네들이 계속해서 목표 주가가 상향되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요거 삼성전자랑 흐름이 매우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작년 9월 달만 하더라도 목표 주가가 대략 한 10만원 언저리였어요. 근데 지금 얼마까지 나왔죠? 25만원 이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말은 계속해서 시장의 중심이 원전으로 갈 수 있는 흐름이 완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우리 기술이에요. 물론 메인 대장은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현대건설 이런 애들이 될 수 있는데 상승률로만 치면은 그렇죠? 광기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우리 기술이다. 강력한 세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적어도 영상을 봐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자, 절대로 오늘 개인분들 매도한 것처럼 파지지 마세요. 무조건적으로 홀딩하셔라. 자, 끝이 어딜지 모르겠지만 그 고점이 나오는 시그널,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이 구간에서 자,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파세요. 자, 이런 거는 제가 맞출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이 고점 증후군은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럴 때는 제가 가감없이 악재든 호재든 뭐든 다 말씀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꾸준한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예,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우리 기술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또 선물도 한번 준비해봤어요. 자,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선물은 뭐죠? 종목이죠. 자, 예상 수익률 먼저 오픈해 드리자면 500%가 예상되는 종목이에요. 제가 뭐 느낌이 좋아서 500% 갈 것 같아 이거 아니죠. 결국에 종목이 올라가려면 그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근거를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내용 들어보시고 괜찮으시면 소액은 한번 매수해 보셔라 라고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런 뉴스들이 나와요. 무상증자가 활발하다. 자, 무상증자 쏜다. 자, 이런 기사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고, 자, 네이버에서 무상증자 검색만 하셔도요. 자, 이렇게 MI큐브 솔루션이 무상증자, 역시도 무상증자 진행을 했죠. 자, 아지네스텍도 무상증자. 자, 이렇게 시장에서 실제로 무상증자 종목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무상증자라는 건 주주하는 정책이에요. 얘만 공시가 나와도 웬만한 종목은 1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줍니다. 근데 무상증자 종목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테마가 형성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테마가 완성이 되면 어떻게 되죠? 100% 가는 종목이 1000%를 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제가 1000% 이상 간 종목의 사례를 보여드려 볼게요. 자, HLB 바이오스텝이라는 종목인데
얘가 과거의 무상증자 1등주, 대장주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점 대비 무려 1300%로 가주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자, 보시면 점상을 3번, 상한가를 또 3번. 자, 6일 동안 6연상 갔죠. 그만큼 단기적으로 강한 시세를 보여줄 수 있는 재료이죠. 자, 무상증자가 호재인데 여기에 테마까지 더해진다? 어떻게 된다고요? 1000% 이상 가는 종목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무상증자가 예상되는 종목을 한번 준비해봤고요. 자, 아무 종목이나 무상증자 하는 건 아니에요. 보통 유보율이 높은 종목들이 무상증자를 하죠. 자, 유보를 많이 들어보셨죠?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게 유보율이에요. 그래서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자산이 많다. 그리고 돈을 잘 버는 기업이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산도 많고 돈도 잘 벌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죠? 무상증자가 가능한 거죠. 자산도 많고 돈도 잘 번다. 어떤 기업이죠? 높은 확률로 대기업이다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대기업의 유보율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두산에너빌리티의 유보를 한번 봐볼까요? 두산에너빌리티는요, 유보율이 상당히 작은 편이에요. 129%네요. 매우 저조하다. 자, 다른 대기업, 현대차예요. 현대차의 유보율 같은 경우는 대략 한 7200% 정도 되네요. 두산보다는 많아요. 근데 제가 준비한 종목에 비하면 얘도 굉장히 미비합니다. 자, 제가 준비한 종목의 유보율은요. 자, 몇 프로죠? 75,000%죠. 현대차가 몇 프로였나요? 7200%였어요. 현대차보다 무려 몇 배죠? 한 13배는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인데, 자, 이론적으로 유보율이 500%만 된다라면 무상증자 5대1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종목 몇 프로였죠? 75,000%예요. 자, 이 정도면요. 사실 기업에서 마음 먹고 진행하면 30대 1도 가능하죠. 이렇게 진행되면 최소 2000%가 가능하다. 제가 지금 시점에서 2000% 예상됩니다. 이거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직 완벽한 테마가 형성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만 500%면 5대1이 가능한데, 자, 우리가 75,000%짜리예요. 자, 그럼 우리가 보수적으로 접근해도 충분히 5대1은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예상 수익률을 500%다라고 좀 언급을 드린 거였습니다. 이제 좀 납득이 되시죠?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요. 실제로 무상증자한 종목의 사례를 보여드리자면 텔콘 RF 제약이에요. 자, 이 종목이 진행했던 무상증자 2대1이었습니다. 2대1하고 저점 대비 330% 가졌고요. 자, 얘는 온코닉 테라피틱스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진행했던 무상증자는 3대1. 자, 3대1하고 300% 갔어요. 자, 아까 대장주라고 좀 언급드렸던 이 HLB 바이오스텝이에요. 자, 이 종목이 진행했던 무상증자는 8대1입니다. 8대1 진행하고 1300%. 자, 제가 준비한 것도요, 이거보다 더 갈 수 있어요. 2000% 진짜 가능은 하죠.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보수적으로 접근하자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근데 보수적으로 접근해도 예상 수익률이 몇 프로였죠? 500%였어요. 이 정도면 우리가 베팅은 해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만큼, 자, 우리기술 전량 매도하시고, 자, 전부 이 종목 한번 진입해 보시죠 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리스크는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액은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소액이라 함은 그래도 한 500만 원 정도 진행을 해보신다면 예상 수익률이 500%니까 얼마나 가능하죠? 3천만 원이 가능하죠. 진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면은 중장기 포트 종목으로 갈아타셔도 좋죠. 이런 종목은 앞으로도 제가 계속 영상을 통해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기간적인 측면도 중요할 것 같아요. 기간으로 보면 한 1년 정도 어떠신가요? 1년 너무 길죠. 자, 이거 애초에 불가능한 기간인 것 같고, 자, 6개월은 어떠신가요? 6개월도 길죠. 자, 애초에 이 정도면 제가 가져오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 종목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시장만 된다라면, 시장만 되면은 점상을 3번, 상한가를 또 3번. 자, 6일 동안 6연상을 갔어요. 그만큼 단기적으로 승부를 볼 수 있다. 조만간 공시가 나올 수 있죠. 자, 그 근거가 뭐가 있었죠? 바로 요거죠. 시장 상황이 그렇습니다. 무상증자가 활발한 시장이고요. 기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무상증자 진행된 종목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만큼 세력들 역시도 이 상황을 모두 인지를 하고 있고요. 자, 세력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100% 보낼 수 있는 종목인데 테마가 형성이 되면 어떻게 되죠? 1000% 보낼 수 있어요. 명분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만큼 빠른 시간 안에 공시가 나올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공시가 나오기 전에 이런 구간 진입해서 이거 한번 대박 노려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만큼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액 강력 추천드릴게요. 근데 뭐 제가 인생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인생 역전하세요. 이거 아니에요. 자, 전재산 올인하세요. 이거 아니에요. 자,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소액은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안하시는 분들은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제 개인 번호예요. 010-2809-2562. 자, 이쪽으로. 자, 우리 기술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두 글자. 우리라고 문자로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요. 자, 이렇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명이 어떤 건지, 자,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안내 드릴 거예요. 자,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야, 공시 보고 진입하면 안 돼요 하시는데, 공시 나오면 어떻게 되죠? 예, 점상으로 가죠. 애초에 진입이 불가능하고요. 자, 그렇다고 여기서 진입되나요? 여기 5연상 자리예요.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근데 신기한 건 이런 구간에선 진입을 하시는데 적어도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공부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런 거 그만하시고요. 우리는 공시가 나오기 전에 이런 구간 시장 상황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공시가 나오기 전에 진입해서 요거 한번 노려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이제 연휴 끝나고 이제 첫 거래일이었어요. 2월 19일. 정규자금 마감이 됐기 때문에 오늘 진입은 어렵지만 지금 영상을 보고 있으시다면 상단에 번호 010-2809-2562. 자, 이쪽으로 우리라고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요. 제가 오후 늦게라도 한번 안내를 드려볼게요. 그래서 안내 받아 보신 분들은요. 내일 이제 정규장이에요. 내일 2월 20일. 자, 내일 정규장에서 한번 진입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혹시라도 오늘 안내 못 받아보신 분들은요. 자, 내일 오전에는 안내가 어렵고 오후에는 안내를 드려볼 테니까 오후에 받아보신 분들 역시도 한번 진입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인트는요. 공시가 나오기 전에 진입하는 게 포인트예요. 공시 나오면 애초에 진입이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강조 드릴게요. 자, 위에 있는 번호 좀 누르기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요거 이용하시면 돼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 누르시게 되면 요 파란색 링크 보이시죠? 자, 이상한 링크 아니에요. 안심하시고 누르셔도 되고요. 대신 링크 이용하실 거면 핸드폰에서 눌러주셔야 되고요. 핸드폰에서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이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 문자 보내는 창에서 위에 번호가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주셔야 되는 거. 두 글자. 우리 기술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우리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순차적으로 좀 빠르게 안내를 드려볼 테니까 안내 받아보신 분들은 내일 정류장에서는 꼭 진입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기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기술은 세력주에 가까워요. 늘 말씀드렸던 자, 요 구간에서 매집했던 세력들. 자, 이들이 주가를 올리는 이유는요. 이 전환사채 물량을 출시키기 위해서요. 근데 전환사채 물량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자, 다트 들어가셔서 분기보고서에 보시면 이런 전환사채 물량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자, 단기적으로는 2월 28일 날 한 140억의 전환사채를 사들였던 그들이 상장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이제 오버행 이슈로 주가가 좀 눌릴 수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결국에 뒤에도 있어요. 자, 4월 30일이랑 7월 21일에도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주가를 들어 올릴 거다. 자,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전환사채 물량이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결국 주가를 컨트롤하는 이 주포 세력들이 여기서 매집이 혹은 여기까지도 본다라면 꽤 많은 물량을 들고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이들이 엑시트하는 게 포인트다. 근데 자, 이 세력들이 물량을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구간에서 주가가 하락시키면서 매도를 할까요? 아니에요. 대량으로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할까요? 제가 아까 차트에서 말씀드렸던 개인 투자자들이 달라붙을 수 있는 구간, 그게 이제 상징성 있는 구간이에요. 단기적으로 2만 원이 될 수 있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5만 원 근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2만 원이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굉장히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자, 5만 원도 마찬가지예요. 자, 라운드 피겨인 5만 원 돌파와 저항 구간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 구간, 대략 5만 3천 원 정도 되겠네요. 요 구간에서 돌파를 해준다라면 굉장히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우리 기술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럴 때 세력들이 매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이 커지는 그 구간에서 세력들은 매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5만 원까지는 쉽게 가지 않을까라고 추측이 되고 있어요. 물론 12만 원 가면 좋죠. 근데 이거는 아직 거의 텐베거 수준이다 보니까 요거는 좀 우리가 지켜보자.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하지만 지금 단정 짓기는 어렵다. 하지만 분명히 강한 세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5만 원은 저는 가능해 보이긴 합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내용이 있다면 제가 빠르게 좀 안내를 드려볼 테니까 앞으로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자, 꾸준하게 시청해 주려면 뭐가 필요하죠?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청 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더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은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는 뭐 축제도 좋고 자, 매도 금지도 좋습니다. 둘 다도 좋아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축제가 이제 시작이고요. 절대로 영상을 봐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매도 금지하자. 자, 매도 금지하는 이유는 또 갈 거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